며칠 전 4월 28일 날 머니투데이에 제목이 요즘 판사들 당신의 재판이 늦어지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온 게 있어요. 이거 대충 읽어보면은 얼마 전에 법정에서 있었던 일이다. 검사가 증인에게 사건 당시 상황을 묻자 증인이 답변을 주저했다. 검사는 1년 전 작성한 조서를 들이댔다. 하지만 증인은 검찰 조서를 받은 것만 해도 1년 전이나 조사 당시 뭐라 답변했는지조차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했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사건의 진위를 가릴 기억이 희미해졌다는 재판부를 향한 항변이었다. 그 다음 단락이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당사자들의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과 정도는 약과다. 다른 재판에 밀려 재판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서 또 이제 변호사 인터뷰 내용 들어가 있는데 판사 얼굴을 보는데 거의 1년이 걸렸다. 뭐 이러면서 지난해 초 서울 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에서 곧바로 조정 절차로 넘겨버렸고 당연히 조정이 불발되자 변론 기일도 잡지 않다가 소송 대리인들이 독촉한 끝에 첫 재판을 올 3월에 해야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난해 초에 됐던 게 지금 올 3월에 재판이 열렸으면 뭐 당사자들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 소제기 했는데 한 1년 넘게 이제 전혀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막 오래 걸리는데 그래 통계가 나와 있네요.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되는 시간 합하면 더 까마득하다. 소송이 끝나기까지 민사 1심 합의 사건에 2017년만 해도 평균 293일 걸렸는데 이거 장난 아니죠. 근데 21년도에 평균 364일이 소요됐다. 뭐 형사재판도 마찬가지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재판이 길어지면 고통을 겪는 건 소송 당사자들이죠. 그래서 뭐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몇 년 동안 소송을 하다 보면 감정은 상할 대로 상하고 피해 회복은 어려워진다. 민사소송에서는 채무 원금보다 지연 손해금이 이자죠. 이자가 더 나오는 경우도 있다. 여유가 없는 저소득 시민들의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지레 법원행을 포기해버리는 이유다.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뭐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안 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요새 뭐 제가 뭐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지 않는 건 아니고 이제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 중에 이제 판사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합의한 게 있대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일주일에 3건만 판결문을 쓰자. 근데 문제는 사건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도 있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뭐 누가 봐도 증거도 명백하고 뭐 피고는 원고에게 뭐 한 100만 원 갚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간단하게 이유도 뻔한 거 있잖아요. 돈 빌려준 게 뭐 계약 자격증이 낸 데서 명백하고 그럼 그렇게 하면 끝나는 사건인데도 그거 포함해서 그걸 포함해서 3건만 쓴다는 거예요. 그럼 뭐 계속 사건이 밀리는 거죠. 그래서 모 지방법원의 부장 판사님이 이제 그 밑에 이제 배석 판사들한테 이제 그런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는 거 알아서 왜 이렇게 안 하냐, 좀 더 해라, 좀 쉬운 거는 이제 간단한 건 간단하게 떨고 좀 해라, 더 얘기를 했다가 그 밑에 판사들이 국가 인권이 있죠. 인권 침해 당했다고 이제 진정을 제기했다더라고. 지금 이런 분위기여서 이제 여기도 나오는 여기 이제 신문 기사에 뭐 비슷한 취지로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있는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엘리트주의라는 비판을 떠나 예전에는 판사들이 밤을 새워 기록을 읽고 재판을 진행했지만 이젠 그런 판사도 많지 않고 그런 판사가 있다고 해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건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이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사람이 늘어나면 이제 자신들의 어떤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많지만 그리고 일이 많으면은 사람 늘리면 되잖아요. 판사나 검사를. 근데 그거는 원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권위가 떨어진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 예전에는 그렇죠. 예전에는 판사 숫자는 적지만 막 이제 열정적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게 당사자들한테도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뭐 워라밸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삶의 질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3건만 판결문 쓴다. 간단한 거 포함해서. 그럼 이 결론이 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좀 문제여서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사법 불신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뭐 법 격언 중에서 미로 조직이란 말이 있는데, 아니 너무 지금 자기는 막 자기 이런 피해를 당해 너무 억울하고 한스러워서 형사든 민사든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나와. 그러면 소금만 더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그 사이에 막, 근데 실제로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에서 막 병원 다니시는 분들, 정신과 있잖아요. 병원 다니면서 약 드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이게 연동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뭐 잘못됐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또 요즘 판사들 사이에서 그런 암묵적인 룰, 예를 들어서 좀 열심히 하면 야 뭐 왜 그러냐, 열심히 한 사람이 뭐 더 인정받고 이런 것보다 네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눈치 보인다 이렇게 하면 서로 이제 하향 평준화 시키는 거예요. 더 일을 열심히 안 하게. 그러면 재판이 늦어지면 소송의 당사자들이 또 피해를 보게 되고, 그건 이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건 좀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이제 우리 식구분들하고 이제 말씀 나누는, 혹여라도 이제 이런 일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그런 면이 있으니까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시면서 이제 이런 일을 이제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막 여기에 올인해가지고 일상 뭐 직장 생활이든 학교 생활이든 다 접어들고 여기에 막 해서 빨리 결과 막 나는 이게 이 일을 해결해야, 성결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나서야 비로소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판사님들이나 검사님들은 그런 어떤 일반 국민의 생각이 좀 다르게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난 딱 일주일에 3건만 판결문 쓰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 마음가짐을 좀 편하게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